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언론 등의 집중 조명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후계자설 논쟁 자체가 자칫 4대 권력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부각되면서 북핵 등 시급한 안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김주애에게 돌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focus on the potential successor of North Korea rather than on the more immediate and more important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 think we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multi-warhead ICBM that can target several U.S. cities rather than the little girls. 탈북민 출신의 전문가들 역시 김주애를 등장시킨 북한의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주애를 통한 국제 여론전을 벌여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잠재워졌으며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이라는 외부의 언급은 북한의 정치 선전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후계자 문제는 북한 정권으로서도 조심스러운 문제거든요. 이게 세습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왔는데 그거를 4대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자신들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이 지금 외부 언론에서 더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래요, 지금. 그 후계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언론들은 물론 외국의 언론들도 김주애에게 집중하는 대신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 실태를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지금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김정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국제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고요. 참 뭐랄까요,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10살짜리 애를 핵과 미사일 이런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선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동 박해거든요. 이것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김정은이 공개한 딸 김주애를 보면서 가장 먼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주민들이 떠올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ditions are very difficult there. Lack of trade, the economy is having problems. It strikes me that this is hardly the kind of thing you want to show this little girl spoiled and wearing, expensive clothing when North Koreans have very little. It's kind of the wrong message if you're trying to lead.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에 대한 의미 없는 추측보다는 현재 북한의 지도자와 체제 또 그들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웃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그런 체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WFP와 북한이 식량 배분과 모니터링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김정은과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여전히 작업이 이루어지듯이 출퇴근용으로 보이는 버스가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의 전자제품 생산업체 밀집구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1일 촬영한 사진에 차량 여러 대가 포착됐습니다. 2021년부터 북한 근로자의 통근 정황이 감지된 한국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위치한 곳으로 파란색 버스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회색 콘크리트 바닥을 가렸습니다. 약 2주 뒤인 지난 14일까지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9일에는 버스가 건물 쪽으로 바짝 붙은 듯 콘크리트 면적이 평소보다 더 넓게 드러났고 4일과 14일에는 차량이 좀 더 중심부에 자리해 버스 지붕색인 파란색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버스의 주차 형태가 달라진 것은 1일 단위로 이곳에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콤 건물 공터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특히 현장을 오가는 버스가 북한 근로자 통근을 위해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로 확인돼 북한이 한국 기업 소유 공장의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출근시키는 정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시콤을 드나드는 버스는 한 대당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탑승이 가능해 8에서 9대의 버스로 이동할 경우 근로자는 최대 450명으로 추산됩니다. 제시콤은 과거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 치아 등을 생산했던 곳으로 현재 북한 측이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해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쿠쿠전자와 명진전자, 만선, 태림 종합건설 등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에 최근까지도 차량 움직임과 물건 이동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면서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응해 세 나라의 결속과 공조를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 워싱턴에서 3국 차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3국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며 갈등을 빚었던 때와 비교하면 3국의 군사협력 관계는 분명히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And I think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what has driven this more than anything else, besides the efforts of the three governments to want to work more closely together, is that all three share a very similar threat perception of what the threat that the North Koreans pose to each of us individually and to all of us collectively.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의 정보 공유 수준을 넘어서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3국 정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 나라 협력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미한일 외교차관들은 워싱턴 회담을 통해 영내 도전과 위협에 대해 같은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message was clearly about demonstrating U.S., Japan, Korea solidarity.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teps that were taken at the sidelines of the East Asia Summit with the Phnom Penh statement, and it'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y're meeting since the Yoon government released its strategy. So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again demonstrating the solidarity among like-minded partners between the U.S., Japan, and Korea. 3국 차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타이완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하고 회견을 통해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것도 미한일 삼각공조의 단면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발언 수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actually felt that the trilateral statement was not as China-focused as U.S.-Japan bilateral statements usually are, and a little bit more influenced by the South Korean approach of calling out Chinese behavior without referencing China. Clearly, under the Yoon administration stating that it is aligned with the U.S. on the basis of values, but they also are not trying to provoke China.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한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will do more than the Moon administration, but I think it will be in a low-key manner. It will never be cited as an anti-China action. So, but by doing it in that way, it will be harder to discern whether the Yoon administration is different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3국 차관 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영내 안보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적 위상에 맞게 영내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시야를 넓히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순에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외교 현안을 논의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만남에서 지난해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에 기반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정 대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순 부부장에게 중국 측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직면한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해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와 순 부부장 회동 결과를 전한 자료에서 순 부부장은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12국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고 이후 미한 동맹 약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 해소를 위해 미한일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에서 현재 미국은 한일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도 미한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면 미국도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10조에는 각 당사국에 비상사태가 자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도 즉각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 핵무기 개발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영 동북아 외교안보 포럼 이사장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